인간의 내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적 공헌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깊이를 이해하는 데 비할 데 없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융에 따르면 영적 지능은 지적인 지식만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영적 지능은 개인의 내면 현실을 탐구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무의식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표면 아래 숨겨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단서를 통해 자신과 환경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단서는 내면의 자각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의사결정, 그리고 개인적 경계 설정에도 나타납니다. 융의 가르침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고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을 통합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고 영적 지능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효과를 드러냅니다. 영적 지능은 종종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영적 지능은 외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수용이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내면의 권위와 감정적 깊이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관계 속 숨겨진 역동성을 감지하며 감정의 변화에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능력을 특별한 내면의 자각뿐 아니라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하며 타인의 인정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능력과 연관시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감을 통해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외부의 영향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권위와 자존감은 그들이 균형 잡히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영적 지능은 우월성이나 특권이 아니라 의식적인 자각과 내면의 인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일상생활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가르침에 따라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지닌 6가지 보이지 않는 자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부터 감정의 깊이와 내면의 권위, 침묵과 공감의 힘까지 각 자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례와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설명합니다. 또한 결정과 경계의 지혜, 그리고 영적 지성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자질을 발견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또한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칼 융의 가르침과 영적 지성의 심오함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내면의 여정을 안내할 새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표면 아래의 진실을 감지하는 예리한 직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과 행동만을 보는 반면 영적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은 것, 숨겨진 감정, 억눌린 욕구를 읽어냅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아래에는 훨씬 더 큰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무의식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몸짓, 목소리의 떨림, 눈빛의 변화에서 진실을 읽어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즐겁게 웃고 있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한 구석에서 미소 짓고 있는 이모의 눈에 깃든 슬픔을 알아차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표면적인 밝음만 보지만 그 사람은 그 슬픔이
최근에 떠난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깊은 공감과 무의식적 신호에 대한 민감성에서 오는 알미입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다른 사람의 무의식과 소통한다고 믿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에너지로, 느낌으로, 미묘한 신호로 전달됩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소통에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때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고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방 안에 긴장을 느끼는데 다른 모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할 때 당신은 혼란스럽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민감성을 약점이 아니라 선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고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에 압도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은 또한 상징을 읽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융은 무의식이 상징의 언어로 말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꿈, 예술, 신화는 모두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징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꿈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예술 작품에서 깊은 메시지를 읽어내고 일상의 사건에서 더 큰 패턴을 봅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그것이 감정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무의식의 초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속해서 문이 잠긴 건물의 꿈을 꾸는 사람은 그것이 접근할 수 없는 내면의 영역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이러한 상징적 사고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예술, 민담, 속담들은 모두 표면적 의미 너머에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속담, 호랑이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상징적 언어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적 상징뿐만 아니라 개인적 상징도 이해합니다. 그들은 삶의 사건들을 단순히 우연으로 보지 않고 더 깊은 의미와 패턴을 찾습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의미 있게 연결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자질은 감정의 깊이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감정을 약점으로 여기고 합리성과 논리를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융은 감정이 영혼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완전히 느낍니다. 분노를 부인하지 않고 그 근원을 탐구합니다. 기쁨을 절제하지 않고 온전히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깊이는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깊이 느낀다는 것은 상처도 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 치유의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완전히 느낄 때 그것은 결국 흘러가고 변화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이해할 때 그것은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변화의 에너지가 됩니다. 감정의 깊이를 가진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적이 아니라 안내자라는 것을 압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고 모두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것을 약함으로 여기고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포기하고 완전히 울었습니다. 며칠, 몇 주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그 눈물은 지금의 슬픔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슬픔이었다는 것을, 어린 시절 표현하지 못했던 외로움, 결혼 생활의 좌절, 자녀를 키우며 잃어버린 자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마르고 난 후 그녀는 전에 없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의 깊이를 만났고 그것을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치유되었습니다. 감정의 깊이는 또한 공감의 깊이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공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은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이것을 영혼의 만남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두 영혼이 깊은 곳에서 만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차질은 내면의 권위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심에서 살아갑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즉 셀프와의 연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셀프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고 우리의 가장 깊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 즉 이고와 동일시합니다. 이고는 사회적 자아이고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는 자아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고를 넘어 셀프와 연결됩니다. 그들은 타인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진실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내면의 권위는 오만함과 다릅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자신의 내면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조언을 듣지만 최종 결정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릅니다. 이것은 특히 압력이 클 때 중요합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내면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다른 것을 말한다면 다른 길을 갈 용기를 가집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집단의 조화와 합의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가치이지만 때로 개인의 내면의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기대, 사회의 규범, 주변의 시선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진실이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존중하지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화를 원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성화입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는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권위를 가진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부모의 바람대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는 이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커졌고 결국 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용기를 내어 그는 부모에게 자신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물론 갈등이 있었고 실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의 권위를 따랐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음악가로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부모도 그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면의 권위의 힘입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성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자질은 침묵의 힘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침묵 속에서 힘을 찾습니다. 현대 사회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는 대화, 미디어, 알림.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불편해하고 그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융은 침묵이 무의식과 만나는 공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들은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을 혼자 걷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깊은 내면 작업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재충전하고 자신을 재정렬하고 무의식과 소통합니다. 융 자신도 매일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스위스에 호숫가 탑을 짓고 그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그의 가장 깊은 통찰들이 떠올랐습니다. 침묵의 힘은 또한 말하지 않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때로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은 침묵입니다.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할 때 조언이나 위로의 말보다 조용한 현존이 더 치유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반박하거나 설명하는 대신 침묵으로 그 감정이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침묵의 가치가 깊이 이해되어 왔습니다. 선불교의 무건수행, 유교의 경청의 미덕, 이 모든 것이 침묵의 힘을 인정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것을 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고 필요한 말만 하고 그 말에 무게를 싣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라 충만한 현존입니다. 다섯 번째 자질은 공감의 힘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상대방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 그 경험을 공유합니다. 윤근 이것을 집단 무의식의 연결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분리된 개인들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 연결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감 능력은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깊이 느낀다는 것은 그 고통에 압도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지치고 번아웃을 경험하고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권위와 경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공감은 타인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융근 치료자로서 이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환자의 고통에 공감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무의식에 열려 있었지만 자신의 무의식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도울 수 있지만 그들의 문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공감의 힘을 가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가족이 슬프면 그녀도 슬펐고 친구가 화나면 그녀도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 중 많은 것이 실제로는 그녀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과 동일시되지 않는 법을, 공감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그녀는 명상과 내면 작업을 통해 자신의 중심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공감 능력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자질은 결정과 경계의 지혜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줄 압니다. 그들은 언제 예라고 말해야 하고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것은 이기적임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디서 끝나고 타인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강조되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건강한 경계가 없으면 진정한 관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타인을 진정으로 돌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예라고만 말하면 결국 원망이 쌓이고 관계가 손상됩니다. 결정의 지혜는 또한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무엇이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무엇이 자신의 에너지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때로 어렵고 타인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합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시도는 결국 아무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특히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융 자신도 이러한 지혜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정신과 의사였고 많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와 글쓰기를 위한 시간을 보호했고 모든 환자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토록 많은 업적을 이루고 깊은 통찰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경계와 결정의 지혜를 가진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예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추가 업무를 거절하지 못했고, 가족에서는 모든 요구에 응했고, 친구들에게는 항상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그는 지쳐 있었고, 원망이 쌓여 있었고,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경종이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어려웠고 죄책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좋아했고 오히려 그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경계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지성에 보이지 않는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세상에 남기는 영향은 종종 보이지 않지만 깊고 지속적입니다. 그들은 큰 업적이나 명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현존 자체가 치유적입니다. 그들의 이해는 타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지혜는 세대를 거쳐 전해집니다. 융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향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단 무의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우리는 집단 그림자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집단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유산은 그들이 쓴 책이나 이룬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터치한 삶들, 그들이 영감을 준 사람들, 그들이 가르친 지혜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하면 그 변화는 물결처럼 퍼져나갑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의식적인 삶은 보이지 않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큰 명성도 없었고 특별한 업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했고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했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공유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녀의 조용한 현존이 자신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녀의 한마디 조언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녀의 삶을 보면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향은 깊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지성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성장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영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지능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영혼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조용히, 꾸준히, 깊이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번에 한 만남씩, 한 번에 한 순간씩.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도 이러한 영적 지능의 씨앗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자질들 중 일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예리한 직관, 깊이 느끼는 감정적 능력, 자신의 진실을 따르는 용기, 침묵 속에서 찾는 평화,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 공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공감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지능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우리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표면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깊이로 들어갈 것인가. 무의식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대화할 것인가.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진실을 따를 것인가.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영적 지능을 키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깊은 삶으로, 더 의식적인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십시오.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느끼십시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깊이 공감하되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영적 지능을 키우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영적 지능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잠재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여러분의 여정에 용기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의 깊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영적 지능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계속해서 칼 융의 가르침과 영적 성장의 여정을 탐구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 여정에 동행하는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을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걷지만 같은 깊이를 향하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깊이 느끼시고 깊이 살아가시고 깊이 사랑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